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챕터 8의 모든 내용이 끝났고요. 이제 GCS를 이용해서 드론의 상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체 회전 각도, 고도, 그리고 위도 경도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PID 개인을 무선으로 설정하고 확인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드론이 비행할 준비가 하나씩 갖춰져 가고 있죠. 이번 챕터 9에서는 비행 제어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한 몇 가지 기능들을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첫 번째로 드론이 비행을 하기 위해서 센서의 값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읽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 센서가 잘 연결되어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예를 들어 드론이 비행하다가 추락을 했다거나 물리적인 충격을 세게 받았다던가 하면 센서가 보드에서 떨어져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센서 인식이 안 됐을 경우 그 상태에서 바로 비행을 시작하면 100% 사고가 날 겁니다. 그래서 드론의 전원이 처음 들어갔을 때 센서 인식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첫 시간, 이번 시간에 구현할 겁니다. 그리고 또 비행할 때 PID 제어 알고리즘이 동작하는데, 그건 다음 파트에서 구현을 할 거고, 그 PID 제어에서 개인이란 개념이 나오고요. 이게 제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반드시 비행하기 전에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GCS에서 그걸 표시도 해주는 걸 구현했었는데, 근데 EEPROM의 데이터가 잘못 저장되어 있다거나 혹은 역시 또 다른 어떤 외적인 이유로 EEPROM 내부 데이터가 손상됐을 경우 역시 비행을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가 잘못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번 시간에 같이 구현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조종기에 스위치 A를 아밍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드론에 처음 전원을 넣었을 때 실수로 이 스위치 A가 내려가 있는 채로 전원을 넣는다거나 혹은 스로틀 키를 위로 올려놓은 채로 전원을 넣으면 전원을 넣자마자 모터가 갑자기 확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드론에 처음 전원을 넣었을 때 스위치 A랑 스로틀 키를 검사하는 걸 구현할 겁니다. 이거는 예전에 일부를 구현해 놨었는데 와일문 들어가기 전에 검사하는 내용을 구현했었죠. 거기서 코드를 조금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 위랑 비슷한데 다른 게 하나 있죠. 이 위는 부팅할 때, 즉 드론에 전원이 처음 들어갔을 때 와일문 들어가기 전에 검사하는 거였는데, 이 밑에서는 아밍할 때, 즉 드론의 전원은 계속 켜져 있는 채로 비행을 하다가 착륙해서 모터를 껐다가 다시 킬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팅 시에 뭔가 하는 거는 와일문 들어가기 전에 검사하는 내용이고, 아밍 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와일문 안에서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모터가 확 돌면서 사고가 나는 그런 걸 방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failsafe 상태 검사하는 걸 구현할 건데, 검사하는 것 자체는 예전에 구현을 해놨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 failsafe가 발동됐을 때 모터를 끄는 것도 구현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상황이 더 있는데, FC랑 수신기의 유선 연결이 헐렁하게 됐다거나 혹은 잘못 연결돼서 데이터 자체가 안 받아지는 경우 역시 failsafe랑 비슷하게 조종이 안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위험한 상황인 거고, 이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FC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인 걸 알아야 프로그램적으로도 대처도 할 수 있겠죠. failsafe가 발동되면 수신기가 그걸 알려주니까 그 상태는 바로 알 수 있는데, 아예 수신기에서 데이터 자체가 안 받아지는 경우에는 그걸 따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아예 iBus 데이터 수신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failsafe라고 인식하도록 구현할 거고요. 본 수업에서는 이 상태가 되면 우선 모터를 강제로 끌 겁니다. 그러면 드론이 그냥 추락하게 될 텐데, 역시 추락하면서 사람한테 떨어지거나 혹은 차도 아니면 뭐 차 위에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반드시 비행은 허용된 곳에서 사람 없는 뻥 뚫린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 전압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때는 모터를 강제로 정지시키진 않고 그냥 부저만 울리도록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비행하다가 부저가 울리면 착륙시켜서 배터리 교체하고 다시 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번 챕터에서 구현할 것들이고, 역시 이 기능들도 없다고 해서 비행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 기능들이 있으면 비행하기 전이나 비행 중에 사고가 날 확률이 좀 많이 줄어들 겁니다.
물론 또 이 기능들을 다 구현한다고 해서 아예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니까 항상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 예상엔 이번 챕터는 내용은 중요하지만 구현할 게 많은 건 아니라서 영상 3, 4개 정도에서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챕터는 함수를 갖다 쓰는 방식으로 코드를 구현할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기능들이 동작하는 게 많아서 코드가 조금 지저분해질 수도 있는데 지난 시간처럼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겁니다. 또 코드의 구조는 단순한데 흐름이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챕터에서 하는 내용들은 동작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이 챕터 9의 첫 번째 시간이고 이번 시간엔 센서 연결 상태랑 PID 게인이 잘 로드됐는지 검사하는 기능을 구현할 겁니다. 먼저 FC 보드에는 BNO080 구축 센서, ICM2060이 6축 센서, 그리고 LPS22HH 기압 센서 이렇게 세 가지 센서가 있죠. 그래서 드론 부팅할 때 이 세 가지 센서의 연결 상태를 검사하고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while문에 들어가지 않고 강제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코드를 구현할 겁니다. 이때는 비행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while문 진입 자체를 막아버릴 거예요. 연결 상태 검사는 이런 디지털 방식의 센서는 보통 센서 자체 I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ID는 센서마다 정해져 있는 값이고 그 값을 읽어드렸을 때 다른 값이 읽히거나 혹은 읽히지 않는다면 센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고음을 울리면서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겁니다. 이건 하드웨어적인 문제라서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요. 이런 경우는 센서를 교체하거나 아예 FC 보드를 교체하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FC의 상태를 확인해 본 후에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마 없을 거고요. 드론이 크게 충격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센서에 고전류가 흘러서 고장나지 않는 이상 사용하다가도 이런 문제가 생길 일은 거의 드물 겁니다. 그렇지만 안전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부팅할 때 while문 들어가기 전에 장치 초기화하는 부분에서 이 센서 연결 상태를 검사할 겁니다. 그 다음에 PID 게인을 EEPROM에서 로드하는데 예전에 EEPROM 할 때 정의했던 함수를 이용해서 로드하죠. 그 함수는 EEPROM 데이터 관리 프로토콜대로 데이터를 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데이터를 읽어드렸는데 그 프로토콜이랑 헤더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체크썸이 다르면 EEPROM에 저장된 데이터가 뭔가 잘못된 거고 역시 이 상태에서 비행을 하면 바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역시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이때는 프로그램 종료를 시키진 않고 부저로 경고음만 내고 while문에 진입하도록 할 겁니다. 왜냐면 이 경우는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게인을 바꾸면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while문에 진입해서 GCS로 게인을 바꿔줘야 할 테니까 그냥 while문에 진입하게 할 거고요. 만약에 드론에 전원을 넣었을 때 이 경고음이 울리면 GCS에서 게인 확인을 해보시고 다시 게인을 재설정하셔야 할 겁니다. 역시 이 문제도 발생할 일은 거의 없을 텐데 역시 안전을 위한 기능이니까 구현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구현할 걸 좀 보여드리면 지금 FC가 3개가 있는데 이 안에는 다 같은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먼저 전원이 들어가면 장치 초기화를 한 후에 센서 연결 상태부터 검사합니다. 센서 인식이 제대로 안 되면 부저가 울리면서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되게 해놨고요. 센서에 문제가 없다면 그 후에 EEPROM에서 PID 게인을 로드하고 게인을 로드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이번에는 강제 종료는 아니고 부저가 한 번 울리고 메인 while문에 진입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메인 while문 안에서 GCS를 통해서 PID 게인을 수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왼쪽 게 BNO080 센서가 인식이 안 되는 보드고 가운데가 LPS22HH가 인식이 안 되는 보드입니다. ICM2060는 다 인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보드는 센서는 다 문제없이 인식이 되고 EEPROM 자체도 문제는 없는데 EEPROM에 게인이 저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EEPROM 프로토콜대로 데이터 저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게인 로드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인 거죠. 그럼 먼저 이 왼쪽 FC부터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문제가 있는 보드에 전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USB로 전원을 넣어 줄 건데 여러분들은 이따가 드론에 고정한 채로 배터리로 전원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텔레메트리가 아닌 디버그 UART로 상태 메시지를 출력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이 BNO080 센서에 문제가 있는 보드에 전원을 넣고요.
그리고 터미널 프로그램을 하나 열고 커넥트를 하고 지금은 리셋을 누르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리셋 키를 떼보겠습니다. 리셋 버튼을 뗐더니 비에노 080 센서를 검사하는데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됐고요. 프로그램 종료됐다라는 메시지도 출력이 됐죠. 그리고 FC에 있는 부저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이게 비에노 080 센서에 문제가 있는 보드고, 이제 그 다음 보드 LPS22HH 또 역시 이 보드에 전원을 넣었고요. 지금 또 리셋을 누르고 있는 상태고 리셋 키를 떼보겠습니다. 또 비에노 080 센서에 문제가 없고 ICM20602에도 문제가 없는데 LPS22HH에 문제가 있어서 센서 인식이 실패했고 프로그램을 종료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됐죠. 또 역시 같은 패턴으로 비프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PID 게인이 저장이 안 되어 있는 보드에 한번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보드는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없는 상태예요. EEPROM의 데이터 저장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리셋을 떼보겠습니다. 자, 뗐더니 비에노 080 센서에 문제도 없고 ICM20602도 잘 인식이 됐고 LPS22HH까지 잘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센서에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가 출력이 됐고요. 그 후에 PID 게인을 로드하는데 EEPROM 자체에는 문제는 없지만 EEPROM 내부의 데이터가 우리가 예전에 정의했던 EP 프로토콜대로 저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게인 로드에 실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게인 로드에 실패했다는 메시지가 출력이 됐고 이번엔 프로그램 강제 종료시키지 않고 메인 while문에 진입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FC에 텔레메트리가 연결이 돼 있다면 GCS를 통해서 게인을 바꿀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보드는 EEPROM 자체는 문제가 없는 상태지만 만약에 EEPROM 자체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GCS에서 게인을 바꿔도 원하는 대로 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게인 응답이 제대로 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응답이 제대로 안 오면 비행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센서 연결 상태랑 게인 로드 상태를 검사하는 걸 구현해 볼 겁니다. 먼저 본 설명 들어가기 전에 지난 챕터까지 모든 하드웨어 연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텔레메트리 모듈이랑 그리고 FSIA6B 수신기를 드론에 고정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정이 안 돼 있어서 들고 움직이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제 고정을 다 하면 드론의 모습이 갖춰질 거예요. 그리고 이 설명에서는 GPS는 빠져 있고요. GPS 고정하려면 위 뚜껑도 덮어야 돼서 그거는 PID 제어 들어가기 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케이블 타이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길이는 100mm 이상이면 될 것 같고 폭은 2.5에서 3.5mm 사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드론의 밑에 쪽 부분을 보시면 이 두 부분에 작은 구멍이 나 있어요. 여기에 이 케이블 타이 하나를 한쪽 구멍에 넣고 그리고 다시 반대쪽 구멍으로 빠져나오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케이블 타이 사실 때는 가끔 어떤 거는 이빨이 걸리는 그 클립 부분이 약해서 금방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비행하다가 끊어져 버리면 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너무 약한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거는 이 제품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쓸만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케이블 타이를 이 그림처럼 두 구멍에 관통해서 꽂아 주시고요. 그리고 텔레메트리랑 수신기 모듈을 이렇게 겹쳐서 배치한 후에 타이를 조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듈들 배치할 때 방향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수신기는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고요. 텔레메트리 같은 경우는 한쪽 면이 LED가 표시되는 면인데 그 면이 밖으로 보이도록 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연결 상태를 LED로 확인할 수 있겠죠. 케이블 타이 조이실 때는 이 모듈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꽉 조여주시고요. 롱 노우즈 같은 걸 이용하시면 좀 더 꽉 조일 수 있습니다. 고정을 다 한 후에 드론의 밑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사진이 위의 정면에서 본 모습, 왼쪽 측면에서 본 모습,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도 끝났고요.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와서 이번 시간에는 센서 연결 상태랑 또 EEPROM에서 게인이 잘 읽혔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볼 건데 드론에 전원이 들어갔을 때 부팅 프로세스 중에 이 빨간색 네모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전원이 들어가고 가장 먼저 수행되는 기능들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수행되는 기능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소스 코드를 보면서 더 설명드릴 거긴 한데, 우선 이 장치 초기화가 이뤄진 부분에서는 메인 함수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수행되는 게 칩 자체의 초기화가 이뤄집니다. 이 안에서는 STM의 클럭 설정, PLL 설정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큐브MX에서 설정했던 칩 내부의 페리페럴 초기화가 이뤄지죠. 그래서 GPIO나 UART, 타이머 이런 기능들의 초기화가 이뤄지는데, 이 1번, 2번에서 수행되는 코드들은 우리가 작성한 게 아니고 큐브MX에서 자동으로 생성해준 코드들입니다. 이제 STM의 페리페럴 초기화가 됐으니까 그 기능들을 이용해서 센서들이랑 통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센서 초기화를 하는데, 이때 비에노 080, ICM 2060이 LPS EEHH 각각의 초기화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으로 초기화가 이뤄지죠. 그 초기화 함수 안에서 각 센서의 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코드가 이미 다 구현이 돼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 결과를 확인을 안 했었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 그걸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GPS 초기화도 이뤄지는데, 그 GPS 초기화 함수는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건 아니고 단순 초기화만 이뤄집니다. GPS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려면 ID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그건 제 수업에서는 확인하진 않을 거고, 그래서 이 3번에서 센서 초기화를 하면서 센서의 연결 상태도 같이 검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이 이 4번에서는 센서 초기화까지 끝나면 자이로 오프셋 제거하는 내용도 있었고, PID 게인을 로드해서 변수에 저장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때 게인의 종류마다 각각 따로 게인을 로드하는 함수를 호출했었고요. 그 함수 안에서는 EEPROM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저희가 정의한 그 프로토콜에 맞는지 헤더랑 체크썸을 검사하는데, 그때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도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상태를 검사할 겁니다. 좀 전에 센서 연결 상태를 검사하는 게 이미 구현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대체 어떤 식으로 센서 연결 상태를 검사하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에노 080의 레퍼런스 매뉴얼을 보시면 프로덕트 ID 리퀘스트라는 게 있고 리스판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사용한 그 라이브러리 함수 안에 프로덕트 ID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기능이 구현이 돼 있고, 또 그때 응답이 왔을 때 응답 값이 0xF8인지 확인하는 부분이 이미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소스 코드 확인하면서 그 내용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ICM 2060이랑 LPS EEHH도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센서 내부에 특정 레지스터의 값이 고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레지스터 이름이 둘 다 whoami라는 이름이고요. ICM 2062는 0x75의 값을 읽어오면 값이 0x12가 읽힌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LPS EEHH는 0x0F의 값을 읽어오면 0xb3이란 값이 읽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미 우리가 사용했던 그 센서 라이브러리 함수 내부에 읽어드린 값들이 이 값들이 맞는지 검사하는 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역시 좀 이따 소스 코드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PID 게인이 잘 읽혔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우선 예전에 EP 프로토콜이라는 EEPROM 데이터 관리 프로토콜을 정의했었죠. 이걸 프로토콜로 정의한 이유가 프로토콜을 정의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중간에 데이터가 잘못된 게 있어도 그걸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프로토콜을 정의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EEPROM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형태를 정의한 거였고요. 메시지 단위를 16바이트로 정했었습니다. 이게 또 EEPROM의 페이지 단위였죠. 그래서 한 메시지마다 개인의 ID 정보랑 그리고 또 PID 개인이 순서대로 들어있었고, 메시지 시작은 0x45, 0x50으로 시작했고, 맨 마지막 한 바이트가 체크썸이었습니다. EEPROM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도 이 프로토콜을 따라서 저장을 했었고, 읽어올 때 역시 이 프로토콜대로 16바이트를 읽어와서 헤더랑 체크썸을 검사했었죠.
그래서 데이터 읽고 쓰는 걸 함수로 정의를 했었었고요. 특히 읽어오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 프로토콜대로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으면 에러를 리턴해 주도록 정의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다 구현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역시 그 코드도 확인을 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미 다 구현을 해놨던 함수들을 갖다가 쓸 거라서 사실 이번 시간에 구현할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함수의 리턴 값이 0이냐 1이냐만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뭔가 연결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부저를 울린다든지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걸 구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 이제 소스코드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8-8 폴더를 복사하시고요. 이번 시간에 폴더 이름을 9-1. 센서 커넥션 체크라고 하겠습니다. 됐으면 폴더 이름 복사하시고 IOC 파일 이름 바꿔주시고요. 이거 두 개 삭제하시고 됐으면 큐브 ID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됐으면 열려있는 프로젝트 있으면 닫아주시고 좀 전에 복사한 폴더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됐으면 피니시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시간에 큐브MX로 작업할 건 없으니까 바로 main.c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메인 함수부터 다시 살펴보면 메인 함수 안에서는 먼저 변수 선언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 후에 halInit이라는 함수랑 system clock config라는 함수가 가장 먼저 호출됩니다. 이 안에서는 시스템 타이머랑 클럭 설정 같은 게 이루어지는데 STM32 칩 내부의 코어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후에 mx 이렇게 시작하는 함수들이 쭉 호출이 되죠. 이 부분이 우리가 큐브MX에서 설정했던 STM32 내부의 페리페럴 초기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큐브MX에서 자동으로 코드도 생성해주고 호출까지 해주는 부분이고 우리가 작성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강의 자료에서 1번,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후에 3번, 4번 이 부분의 코드가 그 밑에 유저 코드 비긴 이 주석부터 여기까지 PID 개인을 읽어드리는 부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 코드를 보시면 먼저 STM의 페리페럴 설정한 것들 중에 예를 들어 타이머나 UART 수신 인터럽트 같은 거는 이 위에서는 큐브MX에서 초기화만 한 거였고 활성화가 된 게 아니었죠. 아직 그 기능들이 동작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활성화하려고 우리가 이 밑에서 이런 코드들을 작성해 준 부분이 있어요. 먼저 타이머 3번 활성화를 시켰는데 이게 부저를 위한 타이머였고 주석을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UART 6번 수신 인터럽트 활성화 시켰는데 이게 디버그 UART였죠. 그리고 UART 4번이 GPS를 위한 UART였습니다. 그리고 UART 5번이 FSIA6B 수신기였죠. 그리고 그 밑에 이 부분이 센서랑 GPS 초기화 부분이니까 잠깐 넘어가고요. 그 밑에 타이머 5번이 모터 PWM 출력을 위한 타이머였고요. 그래서 모터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이 타이머 5번에 PWM 4개의 채널을 활성화시켰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배터리 전압 측정하려고 ADC를 활성화시켰고요. 배터리 AD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UART 1번 수신 인터럽트는 텔레메트리로 GCS랑 통신하려고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텔레메트리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머 7번을 활성화시켰고요. 이때는 업데이트 인터럽트도 같이 활성화시켰죠. 그래서 이 타이머 인터럽트로 GCS로 데이터 송신할 때 10Hz, 50Hz 이런 걸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챕터에서 구현할 1kHz PID 제어 루프도 이 타이머 7번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석은 10Hz, 50Hz, 1kHz 루프 이렇게 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석을 단 코드들이 STM 내부의 페리페럴들을 활성화시키는 코드들이고 먼저 이 부분을 이 윗부분에 같이 묶어두겠습니다. 이 부분의 위치를 조금 바꿀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내기 하고 이 센서 초기화하는 부분 위에 같이 묶어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STM의 페리페럴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이제 이 밑에서 센서 초기화랑 또 PID 개인 로드 같은 걸 하는데, 이때 문제가 있다면 부저를 울리면서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든지 하는 코드를 좀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이 센서 초기화하는 함수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 함수들은 저희가 이렇게 호출하긴 했지만 이 함수를 직접 정의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함수 내부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bno080 초기화 함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F3 눌러서 정의로 와서 봤더니, 이 함수 안에서는 먼저 bno080이랑 인터페이스 하기 위해서 GPIO랑 SPI 통신을 초기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통신할 준비를 한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준비가 다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센서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프로덕트 아이디를 확인합니다. 보시면 프로덕트 아이디를 요청한 부분이 있죠. 강의 자료를 다시 보시면 bno080의 경우는 프로덕트 아이디를 요청했을 때 그 응답이 0xf8이 와야 된다고 레퍼런스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코드를 보시면 프로덕트 아이디를 요청하는 데이터를 센서한테 보내고요. 그 후에 센서에서 뭔가 데이터가 수신이 되는데, 그 데이터가 프로덕트 아이디 리스판스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보면 F3 눌러서 정의로 가보면 define 되어 있는 매크로 값이고요. 값은 0xf8이죠. 그래서 다시 이 응답이 0xf8이 맞다면 이 bno080 초기화 함수는 0을 리턴하고 종료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1을 리턴하고 종료합니다. 즉, 다시 main.c로 돌아와서 이 함수의 리턴 값이 0이라면 센서가 잘 연결이 돼서 인식이 되는 상태고, 리턴이 1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센서 인식이 안 되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 함수의 리턴 값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진행했었는데, 이제 이 함수의 리턴이 1인지 0인지에 따라서 0이면 센서가 잘 인식된 거니까 이 다음 거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1이라면 에러 메시지랑 부저 소리를 내면서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시키면 될 겁니다. 이 bno080이랑 ICM20602는 센서 인식이 안 되면 아예 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제 종료를 시킬 건데,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종료하는 건 아니고 무한 루프에 빠져서 부저 소리만 계속 울리도록 구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좀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if 이렇게 앞에 붙여주시고요. 이 함수의 결과가 0이면 문제가 없는 거고 0이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문제가 있을 때 이 if문 안에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닐 때 이 if문 안에 들어오고, 이 안에서는 부저랑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무한 루프 안에서 반복적으로 부저랑 LED가 토글되게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부저를 울릴 건데, 부저 울리는 건 while문 진입하기 전에 구현해 둔 게 있으니까, while문 전에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복사하고 다시 여기에 붙여넣기 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하면 while문 진입한 거랑 구분이 안 되니까 부저의 주파수를 좀 바꿔서 출력하겠습니다. 2000, 1500, 1000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순서를 바꿀게요. 1000, 1500, 2000으로 하겠습니다. 소리는 이따 들어보시면 구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서 에러 메시지를 한번 출력할 건데, 그건 디버그 유아트로 출력하겠습니다. printf로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printf 하고, 에러 메시지는 먼저 줄 한번 바꾸고 bno080 failed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는 의미로 프로그램 shutting down이라는 메시지도 출력하겠습니다. 됐으면 이제 부저랑 메시지 출력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무한 루프에 갇혀서 계속 부저랑 LED를 토글 시키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밑에 while 1 이렇게 하시고요. 이 안에서 부저랑 LED를 200ms마다 반복 토글 하겠습니다. 먼저 부저를 끄는 게 이 코드니까 이 부분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리고 LED를 토글할 건데 LED는 3개가 있고요. 그 중에 GPIO-C의 0번 핀에 연결된 LED를 토글하겠습니다. 그래서 LL 언더바 GPIO 언더바 토글 핀 하시고요. 그리고 GPIO-C의 핀은 LL 언더바 GPIO 언더바 핀 언더바 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0ms의 딜레이를 주면 되니까 할 언더바 딜레이
하시고 2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 복사해서 그 밑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번엔 pwm enable을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이제 코드 흐름을 다시 좀 생각해 보시면 이 위에서 여기까지가 STM 내부의 페리페럴 초기화가 이루어지고 그 밑에서부터 이번에는 STM 외부에 연결된 장치들 초기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센서들이 STM 입장에서는 외부에 연결된 장치들이죠. 그래서 먼저 비에노 080 센서의 연결 상태를 검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패턴의 부저가 한번 울리고 에러 메시지를 출력한 후에 그 다음에 같은 패턴으로 부저랑 LED가 토글됩니다. 무한 루프에 갇혀 있으니까 이 이후부터는 아무 동작도 안 하고 계속 이 동작만 반복하겠죠. 근데 센서에 문제가 없다면 이 if 문안에 안 들어오고 그 밑에 있는 이 코드가 수행될 겁니다. 로테이션 벡터를 400Hz로 출력시키고 이제 다음 센서를 초기화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에노 080 검사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ICM2060이랑 LPS22HH도 똑같이 검사하면 돼요. 이 함수들도 또 간단히 내부 구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ICM2060이 초기화 함수의 내부 구조를 봤더니 F3 눌러서 정의로서 봤더니 똑같이 GPIO랑 SPI 통신 초기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후에마이 레지스터의 값을 검사하죠. ICM2060의 후에마이의 값을 읽으면 0x12가 읽힌다고 그랬고 LPS22HH는 0xB3이 읽힌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후에마이의 값이 0x12가 맞다면 이런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요. 이때는 센서 인식이 잘 된 거죠. 그래서 그 밑에서 이런 센서 초기화하는 함수들이 호출이 되고 마지막에 0을 리턴하고 함수가 종료되고요. 다시 읽어드린 후에마이의 값이 0x12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읽어드려서 확인을 한 후에 그것도 역시 아니라면 이런 메시지를 출력하고 1을 리턴하고 함수를 종료시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할 거는 이 함수의 결과가 0이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 동작을 수행하면 되고요. 이 함수의 결과가 1이라면 비에노 080 때처럼 부저를 울리고 또 에러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그런 동작을 하면 될 겁니다. 이제 다시 main.c로 돌아오고요. 또 이 앞에 코드를 좀 추가하겠습니다. 비에노 080 때랑 똑같이 if 하시고요. 이 함수의 결과가 또 0이 아니라면 이 if문 안에 들어와서 이런 동작을 또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 부분 코드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기 하고요. 에러 메시지를 좀 바꿔주면 되겠죠. 비에노 080이 아니고 ICM206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C포트 0번 핀이 아닌 C포트 1번 핀에 연결되는 LED를 토글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PS22HH 초기화 함수의 내부로 들어가서 봤더니 또 역시 GPIO랑 SPI 통신 초기화를 하고 먼저 후에마이 레지스터의 값을 확인하죠. 그래서 그때 값을 읽어서 이 변수에 저장한 후에 값이 0xB3인지를 확인하고 그게 맞다면 센서에 문제가 없는 거니까 이 밑에 있는 이 센서 초기화들을 수행하고 0을 리턴하고 함수를 종료하고요. 이 값이 0xB3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하고 또 역시 아니라면 이런 메시지를 출력하고 1을 리턴하고 이 함수를 종료합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이 함수의 결과가 0인지 1인지를 확인하고 앞에서 했던 동작들을 똑같이 수행해주면 돼요. 그래서 비에노 080이랑 ICM2060이 LPS22HH가 다 같은 식으로 동작합니다. 다시 main.c로 오시고요. 이번에는 이 LPS22HH 초기화 함수 앞에 if 하시고 또 이 함수의 결과가 0이 아니라면 이 if 문안에 들어와서 이걸 또 똑같이 복사하고요. 여기 붙여넣기 하고 이번에는 C포트 2번의 LED를 토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출력도 좀 바꿔야겠죠. LPS22HH failed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에노 080 센서의 연결 상태 검사하는 부분이랑 또 ICM2060의 연결 상태 검사, LPS22HH의 연결 상태 검사하는 코드를 다 작성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비에노 080 이 부분의 코드부터 똑같이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이 밑에서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똑같이 작성해 주시고 이 부분도 똑같이 작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lpsEEHH까지 이렇게 똑같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됐으면 그 밑에 GPS 초기화하는 함수가 또 있는데 이 함수에는 GPS 연결 상태를 검사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건 제 수업에선 다루지 않을 거고, 만약에 GPS 연결 상태를 검사하고 싶으면 GPS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설정을 안 해줘도 전원을 연결하면 혼자 데이터를 보내주죠. 그래서 데이터가 잘 수신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면 GPS 연결 상태도 검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수업에서는 웨이포인트 비행을 하진 않으니까 GPS 없어도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센서 연결 상태 검사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PID 개인 로드 상태를 검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ICM2060의 자이로 센서 오프셋을 제거하는 내용이고,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EEP롬에서 PID 개인을 읽어와서 GCS로 보내주는 내용이죠. 그럼 이제 이 EP PID 개인 리드 함수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 함수는 예전에 저희가 직접 정한 함수고, 이 함수 내부에서는 EEP롬에서 16바이트의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게 EP 프로토콜에 맞게 저장이 됐는지 헤더랑 체크썸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콜이 맞다면 개인을 파싱해서 이 변수들의 저장을 하고 문제없이 종료됐다는 의미로 0을 리턴하고요. 프로토콜이랑 다르면 1을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내부를 좀 확인해 봤더니 F3 눌러서 정의로 가서 봤더니 이 개인의 아이디에 따라서 EEP롬에서 16바이트의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그게 이 EP 프로토콜에 맞는지 체크썸이랑 헤더를 검사하죠. 그래서 그게 맞다면 파싱을 하고 0을 리턴하고 함수를 종료하고요.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1을 리턴하고 종료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할 거는 이 함수의 결과가 0이라면 개인이 문제없이 로드된 거니까 다음 동작을 수행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개인 로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부저를 울린다든지 하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main.c로 돌아와서 코드를 또 좀 추가하겠습니다. 개인 종류가 6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따로 하지 않고 if문 하나로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if 이렇게 하시고 이 함수의 결과가 0이 아닌지를 검사하고요. 그리고 or 하고 그 밑에서 이번엔 롤의 외부 PID 개인을 로드하는 함수, 여기서 이걸 호출하고 그리고 또 역시 이 함수의 결과가 0이 아닌지를 검사하고요. 이 방식으로 나머지 개인들도 똑같이 처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 6가지 개인 중에 하나라도 개인이 제대로 읽히지 않으면 이 if문 안에 들어올 거고요. 이 안에서는 부저를 한번 울리고 에러 메시지를 출력한 후에 이번에는 무한 루프에 가두는 거 없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GCS로 개인을 변경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메인 while문에 진입하게 한다 그랬죠. 근데 단 비행을 하기 전에는 꼭 반드시 개인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부저를 올릴 건데 부저 올리는 코드는 좀 전에 작성했던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 부분 복사하시고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선 딜레이를 잠깐 주겠습니다. 할 딜레이, 그리고 딜레이는 500ms를 주겠습니다. 이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해야 되니까 이 밑에 printf 하시고요. 메시지는 줄 한번 바꾸고 개인을 로드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couldn't load PID 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줄 한번 바꾸고 됐으면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개인 로드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부저가 울리고 경고 메시지가 출력이 된 후에 다음으로 넘어갈 거고, 문제가 없다면 이 로드한 개인들을 GCS로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이 밑에 else 하시고요. 이 안에서 개인을 보내주는 이 부분의 코드를 수행하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 잘라내기 하시고
이 else 안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 빈칸이 많으니까 빈칸을 좀 지울게요. 그리고 이 밑에서 개인을 잘 읽었다라는 메시지도 한번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printf 하고 줄 한번 바꾸고 all gains ok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중요한 내용들은 다 끝났고요. 또 이 부분의 내용을 이대로 똑같이 작성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으면 이제 FC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부저랑 메시지를 좀 출력하는 거를 추가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해두면 이제 PC나 GCS 같은 거 없이 부저 소리만으로도 FC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오시고요. 자, 이 부분 STM 내부 페리페럴 초기화가 끝나고 센서 연결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부저를 한번 울리고 또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성하는 코드는 그냥 따라서 작성해 주세요. 별로 중요한 코드는 아닙니다. 먼저 타이머 3에 PSC 레지스터에 1000을 넣는 이 코드를 여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저를 울려야 되니까 먼저 enable 채널 이 코드를 또 여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그리고 딜레이를 좀 주겠습니다. 할 언더바 딜레이 60ms를 주고요. 그리고 다시 부저를 끄고 disable 채널 이 부분 코드 복사해서 이 밑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또 딜레이를 60ms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그 밑에서 똑같이 또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STM 내부의 페리페럴 초기화가 끝나고 센서 연결 상태 검사하기 전에 이 패턴의 부저가 한번 울릴 테니까 지금이 무슨 상태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센서를 검사를 한다는 의미로 메시지를 하나 출력하겠습니다. printf 하고 checking sensor connec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줄 한번 바꿔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센서 연결 상태 검사를 하고 이 세 개 센서에 문제가 없다면 이 밑에서 센서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메시지를 하나 출력하겠습니다. printf 하고 메시지는 all sensor ok라고 하겠습니다. all sensor ok. 그리고 줄을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ID 개인을 로드하기 전에, 자, 이 if문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또 PID 개인을 로드한다는 의미의 메시지를 하나 출력하겠습니다. printf loading PID 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구현할 모든 코드 작성이 다 끝났고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코드 작성을 좀 많이 해서 실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오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큐브 MX에서 페리페럴들 초기화하는 함수를 호출했고요. 그 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페리페럴들 활성화하는 코드를 직접 작성했죠. 그 부분을 여기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똑같이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센서 연결 상태 검사하기 전에 이런 패턴의 부저를 한번 울리고 또 이런 메시지를 한번 출력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작성해 주시고요. 됐으면 그 밑에 BNO 080 센서 연결 상태 검사하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BNO 080에 문제가 없다면 로테이션 벡터를 400Hz로 출력하도록 이렇게 이네이블 해준 코드가 있습니다. 그 후에 ICM 2060이 센서 연결 상태 검사하는 부분, 그 다음에 LPS EEHH 센서 연결 상태 검사하는 부분입니다. 됐으면 또 이런 메시지를 한번 출력하고, 그 밑에서 이제 개인을 로드한다는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ID 개인을 로드하고 문제가 있으면 부저를 출력하고 또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문제가 없다면 PID 개인을 GCS로 송신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코드 작성을 똑같이 따라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센서 연결 상태랑 PID 개인 로드가 잘 됐는지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부저가 울리는 코드들을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은 이 부저를 들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없는 보드에 이 코드를 다운로드를 하면 무슨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또 어떤 부저 소리가 들리는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됐고 실행을 시키시고요. 이제 다시 전원을 좀 뺐다가 터미널 프로그램 연결을 하고 다시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보드에는 문제가 없는 보드고 그때 어떤 부저 소리가 들리고 또 이 터미널 창에 어떤 메시지가 출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전원을 넣었더니 이런 부저 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센서 연결 상태를 검사한다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모든 센서에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도 출력됐고요. 그리고 개인을 로딩한다는 메시지, 개인에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도 출력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와일문이 시작됐다는 스타트라는 메시지도 출력이 됐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센서랑 개인에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다른 문제가 있는 보드들에 똑같은 코드를 넣었을 때 어떤 게 출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에노 080에 문제가 있는 보드고요. 여기에 코드 다운로드를 했고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켰더니 센서 검사를 했는데 비에노 080에 문제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런 패턴의 부저가 반복적으로 울리고 있습니다. 또 LED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토글되고 있죠. 그럼 이제 이 LPS22HH 이상 있는 보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다운로드를 했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또 실행을 했더니 부저는 같은 패턴으로 계속 울리고 있고요. 지금 LED는 파란색 LED가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된 메시지를 봤더니 비에노 080이랑 ICM2060에는 문제가 없는데 LPS22HH 문제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종료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센서나 EEP롬에 문제가 없지만 EEP롬에 저장된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 어떤 메시지랑 어떤 부저가 출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했더니 센서에는 문제가 없고요. All 센서 OK라는 메시지가 출력됐고 PID 개인을 로드했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됐죠. 근데 이때는 무한반복에 갇혀서 부저를 계속 울리는 게 아니고 메인 와일문이 시작되게 해놨죠. 그래서 스타트란 메시지가 출력이 됐고 메인 와일문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FC에 텔레메트리 모듈이 연결되어 있다면 GCS로 개인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부팅할 때 개인이 잘 로드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건 다 보여드렸고요. 사실 이번 시간에 한 거는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안 생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남은 조종기의 스위치나 스로틀 상태 검사하는 거랑 페일세이프 검사하는 내용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반드시 꼭 이해를 하시고 구현도 완전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날 위험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